자, 이호석의 메밀꽃 필 무렵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지문만 봤을 때에는 줄거리 같은 게 알아야 한다. 이 정도로 필요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소설이 워낙 유명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물 관계도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허생원이랑 조선달이라는 장돌뱅이들이 있어요. 장을 이제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이제 허생원이랑 조선달은 같이 다니는 동료 사이. 동료 사이야. 이 둘이 이제 장을 보다가 이 서생원이가 최애 주막이 있어요. 왜 최애 주막이냐면 거기 주모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최애 주막에 들려서 아 주모 좀 볼까? 했더니 웬걸 주모가 둥이라는 남자 어린 놈이랑 하고 놀고 있네. 연애질을 하고 있네. 그래서 이제 허생원이 질투가 나서 둥이한테 뭐라고 합니다. 둥이를 이제 딱 때리면서 연애질하고 말이야. 너가 이 둥이도 장돌뱅이였거든요. 야 너가 장돌뱅이들 명예를 다 떨어뜨리고 있어. 응? 너 이거 엄마 아빠가 알면은 뭐라 생각하시겠니?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해. 둥이는 일단 당황스럽지만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러고 가요. 착하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허생원이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허생원이 끌고 다니는 당나귀가 있었어요. 이 당나귀에 이제 짐을 태워서 장을 돌고 이러는 건데 이 당나귀가 마을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둥이가 그 당나귀를 구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허생원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당나귀가 이런 이런 괴롭힘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일단 도와주긴 했는데 당나귀 많이 다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허생원이 둥이한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 애는 내가 어제 때리고 뭐라 했는데도 내 당나귀를 구해주고 그걸 나한테까지 알려주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둥이한테 너 우리 동료 할래? 우리랑 같이 돌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허생원과 조선달 둥이가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이 메밀꽃이 막 피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지문인데요.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지문 읽어보겠습니다. 자,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자, 과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허생원은 오늘 밤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다. 아, 허생원이 이야기를 자주 했으면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자, 조선달은 친구가 된 이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자, 귀에 실제로 못이 박힌 건 아니고 그 정도로 많이 들었다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실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생원은 시침을 떼고 이거 되게 TMI인데 좀 한 번 알아두면 계속 기억에 남는다. 시침을 떼다라는 거에 이제 좀 유래는 사냥할 때 하는 그 동물 매, 그 매에 이제 자기 주인들이 이거 내 매야 하고 이 발목에다가 인식표를 달아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름표처럼 내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어디선가 매가 이제 날라왔어. 내 앞에 앉았네. 그 인식표를 떼버리고 내 것처럼 딱 달아놓으면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내 매인 것처럼 이제 데리고 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시치미를 떼다라는 게 바로 그 스토리에서 유래가 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시침을 떼고 되풀이할 때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거든. 아, 지금 시간적인 배경은 밤이네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이 달밤이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줄게 라고 하는 걸 보아서 이 달밤은 회상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지금 허생원이 달밤에 과거의 인연을 떠올리면서 회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달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자, 이지러는 졌으나 자, 이지러지다 활동지에 있죠. 달 따위가 한쪽이 차지 않다. 자, 달이 아직 한쪽이 차진 않았지만 보름을 가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대. 은은하고 부드럽게 퍼지고 있대. 자, 지금 이거 뭐예요? 아름다운 달밤의 모습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냥 달밤이다 라고 하면 되는데 달이 아직 반은 안 찼지만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자,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이 대화는 목적지인가 봐요. 자, 고개를 들이나 놓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한대요. 자,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길은 지금 긴 산 허리에 걸려 있다. 아, 지금 가야 할 길에서 지금 한 중간 정도 왔어요.를 지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지규, 달의 숨소리, 화류, 저 왜 화류죠? 달은 무생물인데 숨을 쉬는 건 생물이잖아. 자, 무생물을 생물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류가 쓰였다. 자, 손에 잡힐 듯이 지규,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사나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자, 이 소금을 뿌렸다는 거 지규를 통해서 메밀꽃이 하얗게 핀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메밀꽃이 하얗잖아. 그래서 이게 조금씩 핀 모습이 꼭 소금처럼 보여. 소금을 뿌린 것처럼 보여.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식물 줄기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자, 여기까지 내용. 굉장히 긴 이 네 줄 동안의 내용은 뭐야, 결국에?
달밤의 정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구장창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달밤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기도 쓰고 화려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묘사를 통해서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향토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저 읽어보자면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다. 자, 이렇게 셋이서 가고 있대요. 자,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 밖으로 흘러간다. 자, 소리가 흘러간대요. 소리는 청각인데 흘러간대요. 뭐죠? 청각의 시각화, 즉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다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확적이는 안 들려서 확실하게 들리진 않았대. 아, 그래서 이렇게 셋이 이렇게 줄줄이 간다고 얘기한 게 이런 목적인가? 이런 서사적 긴장감 유지를 위해서 얘기했던 건가 보다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목에 적적하지는 않았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자, 봉평에서 목적지 어디? 대화까지 가는 달밤의 낭만적인 전경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볼까요? 자, 장성 꼭 이런 날 밤이었네. 자, 오늘 같은 밤이었어. 자, 객주집. 길 가는 나그네들에게 술이나 음식을 팔고 손님을 재우는 영업을 하던 집이래요. 자, 어쨌든 거기서 묵으려는데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지. 밤인데 덥대. 아, 계절적 배경? 지금 이 이야기에서의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겠구나. 까지 알 수 있겠네요. 자, 밤중은 돼서 혼자 일어나 개울가에 목욕하러 나갔지. 자, 봉평은 지금 이런 날 밤 하면서 얘기해줄 이야기의 배경이 봉평이래요. 지금이나 그제나 마찬가지나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곳이야. 아, 그래서 이런 날 밤이라고 했나 봐. 달빛도 아름답고 좀 덥고 지금처럼 메밀꽃들이 쫙 피어있는 이런 날 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밑줄 치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 돌밭에 벗어도 좋을 것을 달이 너무나도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상한 일도 많지 거기서 난데없는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단 말일세. 봉평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성서방네 처녀랑 만나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지금 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서방네 처녀와 마주쳤다는 이 부분이 즉 사건의 발달이 되겠고요. 이 사건의 발단이 일어난 장소가 물방앗간이었죠 아까. 그래서 이 물방앗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남을 알 수 있듯이 새로운 사건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도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팔자에 있었나 보지 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네요. 아무렴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아까 여기에 허생원 있었고 여기에 이제 조선달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둥이가 이렇게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이 허생원이 얘기하는 게 둥이까지 안 들린대. 그래서 지금 호응해주는 건 누구야? 조선달이야. 그래서 지금 발자 있었나 보지 하고 조선달이 허생원의 이야기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수한 자줏빛 연기가 밤 기운 속에 흘러서는 녹았다. 자, 자줏빛 연기, 보라색 연기, 시각이죠. 근데 구수한은 뭐야? 후각이야. 그래서 시각의 후각화, 시각이 후각까지 확장을 했네요. 공감각적 심상이 여기서도 쓰였다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달리 기다리는 논팽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창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인 때였지. 자, 들고 난 판, 집안의 물건을 모두 팔아치울 판이었대요. 그래서 한 집안일이니 딸에겐들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련만 시집은 죽어도 싫대. 누가? 성서방네 처녀가. 그러나 처녀란 울 때같이 정을 끊을 때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왜 내가 갑자기 들어갔으니까. 근데 걱정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가 막힌 밤이었어 라고 해요. 지금 아까 이런 날 밤이라고 했던 그 달밤에 있었던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제천인지로 주랭랑, 지금 주랭랑을 치다라고 하죠. 자, 도망을 놓은 건 그 다음날이었다. 자, 허생원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처녀랑 얘기를 너무 잘해서 나 그 처녀를 다시 보러 갔어. 근데 그 처녀가 뭐래? 제천으로 도망을 가버렸대. 그래서 다음 장이 열리는 날에는 벌써 온 집안이 다 사라진 뒤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처녀와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자,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 고작해야 술집에 팔려가기가 상수라고 자연으로 정하여진 운명이라고 천하의 꽁론이 자자들 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천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나, 처녀의 꼴은 꽁 꺼먹은 자리야. 계속 그 처녀를 만나고 싶어서 제천을 갔대. 제천장을 계속 찾았는데도 못 찾았대. 그날 첫날 밤이 마지막 밤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봉평이 마음에 든 것은 한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인들 잊을 수 있겠느냐. 자, 하룻밤의 인연이었지만 그것을 한평생을 계속 마음에 두고 다닌대. 아름답고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봉평 제가 여기 체크해놨는데 뒤에 이야기가 나올 거지만 일단은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와 인연을 회상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저 넘어가서 볼게요. 물은 깊어 허리까지 찼다. 속 물살도 어지간히 센 데다가 발에 차이는 돌멩이도 미끄러워 금시에 홀칠 듯 하였다.
이렇게 미끄러질 것 같아. 자, 나귀와 조선달은 재빨리 거의 건넜으나 동이는 허생원을 붙드느라고 두 사람은 훨씬 떨어졌었다. 지금 아까랑 조금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나요? 아까는 메밀꽃이 핀 길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제 물이 나오네요. 자,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누구야? 조선달은 멀리 떨어졌고 허생원이랑 동이랑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동이한테 묻습니다. 허생원이. 모친의 친정은 원래부터 제천이었던가? 웬걸요? 시원스리 말은 안 해주나? 봉평이라는 것만은 들었죠. 자, 아까 제가 봉평이 동그라미 친 거 기억나시나요? 자, 여기 봉평이도 동그라미. 봉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그날 하룻밤에 아들이 생겼으면 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이가 허생원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지금 이 문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봉평? 그래? 그 아비성은 무엇이고? 알 수 있나요? 도무지 듣지는 못했으니까. 진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자, 그렇겠지 하고 중얼거리며 흐려지는 눈을 까물까물하다가 허생원은 조심성 없게도 발을 빗디뎠다. 자, 여기서 지금 나타난 심리 뭐야? 왜 눈을 까물까물 그렇겠지 이럴까요? 왜? 당황하고 놀라워서. 공평이 나온 것도 신기한데 아빠도 모른대. 그래서 그렇겠지? 혹시? 아니야.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당황함과 놀라운 감정이 드러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고꾸라지기가 바쁘게 몸짓 결국에 풍덩 빠져버렸대요. 하우적거리수 이 풍덩도 그러면은 음성상징어가 되겠다. 그래서 허우적거릴수록 몸을 걷잡을 수 없어 동이가 소리를 치며 가까이 왔을 때는 제법 벅이나 흘렀었다. 옷째 쫄딱 젖었으니 물에 젖은 개보다도 참혹한 꼴이었다. 동이는 물속에서 어른을 가볍게 업을 수 있었다. 젖었다고는 하여도 여인 몸이라서 누구 몸? 허생원의 몸이 여의었어서 장정동이는 오히려 가벼웠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안 됐네. 내 오늘은 정신이 빠진 모양이야. 라고 허생원이 얘기를 하는데 염려하실 건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그래. 모치는 아비를 찾지 않는 눈치지? 자, 내가 항상 제천에서 찾고자 막 열심히 들쑤셨던 그 여인이 나를 지금 찾고 있진 않을까? 하고 이런 기대감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는 하는데요. 지금 어디 계신가? 의부와도 갈라져서 제천에 있죠. 가을에는 봉평에 모셔오려고 생각 중인데요. 이를 물고 벌면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죠. 벌써 기특하죠. 어머니를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렴 기특한 생각이야. 가을이 됐다? 자, 동이의 탐탁한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자, 탐탁하다 뭐죠? 듬직하다. 듬직해서 마음에 들어서 만족스럽다? 만족스러운 등허리가 뼈에 사무쳐 따뜻하다. 물을 다 건넜을 때에는 도리어 서글픈 생각에 좀 더 엎였으면도 하였다. 자, 허생원이 동이의 성장 내력을 듣고 동이에게 정을 느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진종일 실수만 하니 웬일이오, 생원. 자, 누가 얘기해요? 조선달. 조선달은 바라보며 기어코 웃음이 터졌다. 낙이야. 낙이 생각하다가 실족을 했어. 발을 헛디뎠어. 말 안 했던가? 적골에 제법 새끼를 얻었단 말이지. 갑자기 낙이 얘기를 왜 하죠? 지금 허생원의 말에서 나귀가 새끼를 얻었대요. 근데 허생원은 지금 어때? 동이가 내 아들인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나귀와 허생원을 동일시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밑줄 쳐서 적어주시고요. 자, 읍내 강릉집 피마에게 말일세. 귀를 쫑긋 세우고 달랑달랑 뛰는 것이 달랑달랑도 표시해야겠다. 나귀 새끼같이 귀여운 것이 또 있을까? 그것 보러 나는 일부러 읍내를 도는 때가 있다네. 사람을 물에 빠치울 젠 나는 대단한 나귀 새끼군. 허생원은 젖은 옷을 웬만큼 짜서 입었다. 이가 덜덜 갈리고 가슴이 떨리며 몹시도 추웠으나 마음은 알 수 없이 둥실둥실 가벼웠다. 왜? 동이가 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래서 주막까지 부지런히들 가세나 뜰에 불을 피우고 조치 쉬어. 훈훈하고 덥게 쉬어. 나귀에겐 더운 물을 끓여주고 내일 대화 장보고는 다음은 어디야? 제천이야. 왜? 제천에 있다고 들었으니까 제천으로 가려는겨.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생원도 제천으로 오랜만에 가보고 싶어. 동행하려나 동이? 자, 동이랑 왜 같이 가고 싶어 하죠? 동이랑 같이 제천에 가서 동이의 어머니를 보면서 그 여인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귀가 걷기 시작하였을 때 동이의 채찍은 왼손에 있었다. 오랫동안 아둑시내같이 눈이 어둡던 허생원도 요번만은 동이의 왼손잡이가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왼손잡인데 동이가 왼손잡이네? 여기서 이제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동이가 진짜 내 아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걸음도 가볍고 방울소리가 밤 벌판에 한층 정청하게 울렸다. 자, 방울소리가 그냥 울린 것도 아니고 정청하게 울리면서 설레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달이 어지간히 기울어졌다. 암시와 여운을 남깁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제천에 가서, 뭐 동희와 함께 제천에 가서 동희 엄마를 만나고, 뭐 그이가 맞는지 확인하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이 이어질 것을 암시하면서 열린 결말로 여운을 남기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은 제천행을 결심한 허생원은 동희가 왼손잡이임을 발견해.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거는 결국에는 동희가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허생원이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갈래는 단편 소설이고요. 순수 소설이에요. 순수 소설이 뭔가요? 정말 순수하게 허구의 이야기만 다루는 소설인 거야. 막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던가, 뭐 누군가를 비판하려거나 뭐 그런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허구의 이야기인 순수 소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성격은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향토적이죠. 왜? 아까 달밤에 아름다운 전경을 묘사함으로써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향토적이라고 했죠. 자, 그 성격 그대로 와서 이 소설 전체적으로도 낭만적이고 서정적으로 향토적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죠. 나 이런 식으로 화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배경은 어느 여름날의 낮부터 밤까지. 자, 공간은 공평에서 대화로 가는 메밀꽃이 핀 산길. 자, 주제는 떠돌이 장돌뱅이 삶의 애환과 인간 본연의 애정. 자, 특징은 전지적 서술장을 통해서 인물의 행동, 심리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로 배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계속 달밤의 전경 같은 거를 묘사하고 있었죠. 이런 거를 묘사해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요게 그대로 성격으로 갔고. 자, 세 번째, 간결한 대화, 치밀한 구성, 암시와 추리 기법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캡처하거나 뭐 몇 분 몇 초 이런 거 써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답변 달려갈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